안녕하십니까? 명심건강입니다. 건강검진을 한 뒤에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간도 많이들 진단받는 항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평소에 술을 즐겨 드시지 않는 경우에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욱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렇지만 지방간의 80%는 술과 관계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과 위험성,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이란 간 내 지방의 무게가 전체 무게의 5% 이상까지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지방간의 가장 큰 문제는 특별한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고 그마저도 치료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간을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대사질환 합병증의 발병 위험도 올라가는데요. 치매 위험은 150%,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60%, 당뇨병 발생 위험 220%,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67%나 올라가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현재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약제가 없기 때문에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과연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핵심 원인은 바로 과식입니다. 음식을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어서 과도하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남은 에너지원을 나중에 쓰려고 간에 지방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둔 지방을 아직 써먹지도 못했는데 계속 과도한 영양분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 지방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5%를 넘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식단과 운동을 통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잘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지방간에 잔뜩 껴있는 지방을 싹 빼주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열량이 100g당 20칼로리로 낮고 섬유질이 많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양배추는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고 식이섬유 덕분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U는 간이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간에 남아서 쌓여있는 지방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지방간을 막는 데 효과적인 식품이니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지요. 두 번째, 콩입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화합물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소플라본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 위험을 낮춰주고 간 속에 있는 지방의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의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어 지방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역시 간의 기능을 도와주고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간질환 전문가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단은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떠올리면 올리브유나 샐러드가 생각나시지 않나요? 지중해식 식단이란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에 중점을 둔 식단을 말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부, 콩, 달걀 위주의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육류보다는 연어, 고등어, 참치 등 생선을 권장합니다. 육류를 드실 경우에는 되도록 포화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먹습니다. 동물성 기름보다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의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하고 견과류도 챙겨주세요.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늘 먹는 한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자면 일단 밥은 백미보다는 현미밥을 조금 양을 줄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두부, 콩, 달걀 위주의 단백질, 고등어나 삼치 등으로 챙겨주세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린 샐러드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사용한 나물이나 야채 무침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을 위해서는 과식을 피하면서
총 섭취열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체중 감량과 간내 지방증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등의 효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위험을 23%나 감소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공육과 적색육입니다. 가공육이란 가공 처리를 거친 육류로 소시지, 햄 등을 얘기합니다. 적색육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이 익히지 않은 상태일 때 붉은 빛을 띠는 고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구팀에 의하면 가공육을 많이 먹는 경우 가공육을 적게 먹는 그룹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은 2~3배가 높았고, 적색육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적색육을 적게 먹는 그룹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3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소시지, 햄이나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소시지나 햄 등의 가공육을 먹어야 하는 경우 꼭 물로 데치거나 씻은 뒤에 먹고 탄수화물보다는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의 경우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당류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를 위해서는 열량을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설탕, 물엿, 꿀, 잼, 시럽, 과자 등의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콜라 등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몸속에 훨씬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높이고, 과도한 액상과당 섭취는 지방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을 것 같은 과일 주스 역시 과일 주스의 액상과당이 간으로 직행하고, 간에서 분해된 과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한 열량과 영양이 지방간의 원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다량의 설탕 역시 지방간의 발생 위험과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당류의 적정 섭취량은 25g입니다. 믹스커피를 하루에 3~4잔만 마셔도 자연스럽게 15에서 24g의 설탕을 먹게 되니, 과한 섭취는 조심하시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프림이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운동과 식습관 같은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탄수화물 위주로 양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식 섭취량을 당장 줄이는 게 너무 힘들다면 먹는 속도를 줄여주세요. 먹는 속도가 빠르고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지방간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먼저 먹으면 오래 씹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 먹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포만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했을 때 간속 지방 함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최소 30분 이상 걷기, 수영, 조깅, 자전거 등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면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아서 강도 높은 운동이나 꾸준한 운동이 부담스러운 경우 걷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걷기를 통해서 앉아있는 시간만 줄여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위험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리. 오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과 위험성,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간에 낀 지방을 싹 걷어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명심건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